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노후 설계를 위한 경제 나침반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 바로 국민연금이죠. 최근 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특히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지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려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결정의 시기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개혁 전에 서둘러야 할까? 아니면 개혁 후에 하는 것이 나을까? 매달 얼마씩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 오늘 이 모든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 개혁이 예고된 지금, 추후납부는 2025년과 2026년 중 언제가 더 유리할까요? 먼저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의 9%에서 13%까지 8년에 걸쳐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받게 될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43%로 즉시 인상됩니다. 이것을 2025년과 2026년 딱 두 해만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약 5.6% 오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약 3.6% 오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내는 돈의 인상률이 받는 돈의 인상률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개혁 전에 2025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희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2025년에 추납을 하면 낸 보험료 원금을 모두 연금으로 돌려받기까지 약 51개월이 걸리고 투자 대비 수익률, 즉 수익비는 4배에 달합니다. 평생 받는 연금 총액에서 납부액을 뺀 순이익은 약 3,600만 원입니다. 만약 이분이 1년을 기다려 2026년에 추납한다면 어떨까요? 월 보험료가 조금 올라 원금 회수 기간은 52개월로 한 달 늘어나고 수익비도 3배로 소폭 감소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평생 받는 순이익은 3,709만 원으로 오히려 100만 원가량 더 많아집니다. 이번엔 소득 상한액에 가까운 617만 원의 소득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추납하면 원금 회수까지 139개월, 수익비는 6배, 순이익은 약 3,968만 원입니다. 2026년에 추납하면 원금 회수까지 141개월, 수익비는 57배로 조금 불리해지지만 순이익은 3,982만 원으로 역시 소폭 증가합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원금 회수 기간이나 투자 효율성, 즉 가성비 측면에서는 2025년에 추납하는 것이 아주 미세하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후에 실제로 손에 쥐게 될 연금의 총액, 즉 절대 이익 측면에서는 2026년에 하는 것이 아주 약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납부액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주는 재평가율이나 개인의 임금 상승률 같은 변수들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2025년 안에 추납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최선의 선택이지만 혹시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2026년에 하더라도 큰 손해는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2027년 이후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료율 인상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는 결정을 마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시기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추후 납부를 할 때 월 보험료는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얼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노후를 책임진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소득이 높은 분은 그보다 낮은 수익률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이 원리를 추납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최소 금액인 월 9만 원으로 추납을 신청한다면 가성비는 최고가 됩니다. 원금 회수 기간은 51개월로 가장 짧고 수익비는 무려 4배에 달합니다.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셈이죠. 반대로 소득 상한액에 맞춰 월 55만 원 이상으로 추납을 신청한다면 어떨까요? 원금 회수 기간은 139개월로 길어지고 수익비도 6배로 낮아집니다. 가성비만 보면 분명 불리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절대 이익이라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평균 수명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월 9만 원을 낸 사람이나 55만 원을 낸 사람이나 총 납부액을 제외하고 공짜로 받는 연금, 즉 순이익은 약 3천만 원 후반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월 보험료를 높게 설정할수록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 연금액의 복리로 반영되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절대적인 연금 수령액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가성비를 중시하고 다른 투자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최소 금액으로 추납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고 복잡한 투자보다는 국가가 보장하는 평생 연금액 자체를 키우고 싶다면 가능한 한 최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고수익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크고 안정적인 우량주에 투자할 것인가의 선택과 같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바로 부부 단위의 설계입니다. 나의 연금액이 배우자의 건강 상태나 유족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부의 총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건강보험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은퇴 설계는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납 시기는 2025년이 가장 좋지만 2026년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27년 이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추납 신청은 연초에 하나, 연말에 하나, 그 해의 혜택은 동일합니다. 다만 행정 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월 보험료 수준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성비를 원한다면 낮은 금액으로, 연금액 자체를 키우고 싶다면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되 각자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반드시 부부의 건강, 소득, 재산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미래에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편지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그 편지를 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서로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설계를 위해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노후 설계를 위한 경제 나침반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 바로 국민연금이죠. 최근 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특히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지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려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결정의 시기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개혁 전에 서둘러야 할까? 아니면 개혁 후에 하는 것이 나을까? 매달 얼마씩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 오늘 이 모든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 개혁이 예고된 지금, 추후납부는 2025년과 2026년 중 언제가 더 유리할까요? 먼저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의 9%에서 13%까지 8년에 걸쳐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받게 될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43%로 즉시 인상됩니다. 이것을 2025년과 2026년 딱 두 해만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약 5.6% 오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약 3.6% 오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내는 돈의 인상률이 받는 돈의 인상률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개혁 전에 2025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희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2025년에 추납을 하면 낸 보험료 원금을 모두 연금으로 돌려받기까지 약 51개월이 걸리고 투자 대비 수익률, 즉 수익비는 4배에 달합니다. 평생 받는 연금 총액에서 납부액을 뺀 순이익은 약 3,600만 원입니다. 만약 이분이 1년을 기다려 2026년에 추납한다면 어떨까요? 월 보험료가 조금 올라 원금 회수 기간은 52개월로 한 달 늘어나고 수익비도 3배로 소폭 감소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평생 받는 순이익은 3,709만 원으로 오히려 100만 원가량 더 많아집니다. 이번엔 소득 상한액에 가까운 617만 원의 소득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추납하면 원금 회수까지 139개월, 수익비는 6배, 순이익은 약 3,968만 원입니다. 2026년에 추납하면 원금 회수까지 141개월, 수익비는 57배로 조금 불리해지지만 순이익은 3,982만 원으로 역시 소폭 증가합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원금 회수 기간이나 투자 효율성, 즉 가성비 측면에서는 2025년에 추납하는 것이 아주 미세하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후에 실제로 손에 쥐게 될 연금의 총액, 즉 절대 이익 측면에서는 2026년에 하는 것이 아주 약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납부액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주는 재평가율이나 개인의 임금 상승률 같은 변수들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2025년 안에 추납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최선의 선택이지만 혹시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2026년에 하더라도 큰 손해는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2027년 이후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료율 인상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는 결정을 마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시기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추후납부를 할 때 월 보험료는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얼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노후를 책임진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소득이 높은 분은 그보다 낮은 수익률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이 원리를 추납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최소 금액인 월 9만 원으로 추납을 신청한다면 가성비는 최고가 됩니다. 원금 회수 기간은 51개월로 가장 짧고 수익비는 무려 4배에 달합니다.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셈이죠. 반대로 소득 상한액에 맞춰 월 55만 원 이상으로 추납을 신청한다면 어떨까요? 원금 회수 기간은 139개월로 길어지고 수익비도 6배로 낮아집니다. 가성비만 보면 분명 불리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절대 이익이라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평균 수명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월 9만 원을 낸 사람이나 55만 원을 낸 사람이나 총 납부액을 제외하고 공짜로 받는 연금, 즉 순이익은 약 3천만 원 후반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월 보험료를 높게 설정할수록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 연금액의 복리로 반영되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절대적인 연금 수령액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가성비를 중시하고 다른 투자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최소 금액으로 추납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고 복잡한 투자보다는 국가가 보장하는 평생 연금액 자체를 키우고 싶다면 가능한 한 최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고수익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크고 안정적인 우량주에 투자할 것인가의 선택과 같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바로 부부 단위의 설계입니다. 나의 연금액이 배우자의 건강 상태나 유족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부의 총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건강보험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은퇴 설계는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납 시기는 2025년이 가장 좋지만 2026년에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27년 이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추납 신청은 연초에 하나, 연말에 하나, 그 해의 혜택은 동일합니다. 다만 행정 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월 보험료 수준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성비를 원한다면 낮은 금액으로, 연금액 자체를 키우고 싶다면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되 각자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반드시 부부의 건강, 소득, 재산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미래에 나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편지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그 편지를 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서로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설계를 위해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노후 설계를 위한 경제 나침반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 바로 국민연금이죠. 최근 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특히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지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려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결정의 시기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개혁 전에 서둘러야 할까? 아니면 개혁 후에 하는 것이 나을까? 매달 얼마씩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 오늘 이 모든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 개혁이 예고된 지금, 추후납부는 2025년과 2026년 중 언제가 더 유리할까요? 먼저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의 9%에서 13%까지 8년에 걸쳐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받게 될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43%로 즉시 인상됩니다. 이것을 2025년과 2026년 딱 두 해만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약 5.6% 오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약 3.6% 오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내는 돈의 인상률이 받는 돈의 인상률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개혁 전에 2025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희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2025년에 추납을 하면 낸 보험료 원금을 모두 연금으로 돌려받기까지 약 51개월이 걸리고 투자 대비 수익률, 즉 수익비는 4배에 달합니다. 평생 받는 연금 총액에서 납부액을 뺀 순이익은 약 3,600만 원입니다. 만약 이분이 1년을 기다려 2026년에 추납한다면 어떨까요? 월 보험료가 조금 올라 원금 회수 기간은 52개월로 한 달 늘어나고 수익비도 3배로 소폭 감소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평생 받는 순이익은 3,709만 원으로 오히려 100만 원가량 더 많아집니다. 이번엔 소득 상한액에 가까운 617만 원의 소득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추납하면 원금 회수까지 139개월, 수익비는 6배, 순이익은 약 3,968만 원입니다. 2026년에 추납하면 원금 회수까지 141개월, 수익비는 17배로 조금 불리해지지만 순이익은 3,982만 원으로 역시 소폭 증가합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원금 회수 기간이나 투자 효율성, 즉 가성비 측면에서는 2025년에 추납하는 것이 아주 미세하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후에 실제로 손에 쥐게 될 연금의 총액, 즉 절대 이익 측면에서는 2026년에 하는 것이 아주 약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납부액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주는 재평가율이나 개인의 임금 상승률 같은 변수들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2025년 안에 추납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최선의 선택이지만 혹시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2026년에 하더라도 큰 손해는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2027년 이후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료율 인상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는 결정을 마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시기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추후 납부를 할 때 월 보험료는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얼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노후를 책임진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소득이 높은 분은 그보다 낮은 수익률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이 원리를 추납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최소 금액인 월 9만 원으로 추납을 신청한다면 가성비는 최고가 됩니다. 원금 회수 기간은 51개월로 가장 짧고 수익비는 무려 4배에 달합니다.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셈이죠. 반대로 소득 상한액에 맞춰 월 55만 원 이상으로 추납을 신청한다면 어떨까요? 원금 회수 기간은 139개월로 길어지고 수익비도 6배로 낮아집니다. 가성비만 보면 분명 불리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절대 이익이라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평균 수명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월 9만 원을 낸 사람이나 55만 원을 낸 사람이나 총 납부액을 제외하고 공짜로 받는 연금, 즉 순이익은 약 3천만 원 후반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월 보험료를 높게 설정할수록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 연금액의 복리로 반영되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절대적인 연금 수령액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가성비를 중시하고 다른 투자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최소 금액으로 추납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고 복잡한 투자보다는 국가가 보장하는 평생 연금액 자체를 키우고 싶다면 가능한 한 최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고수익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크고 안정적인 우량주에 투자할 것인가의 선택과 같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바로 부부 단위의 설계입니다. 나의 연금액이 배우자의 건강 상태나 유족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부의 총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건강보험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은퇴 설계는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납 시기는 2025년이 가장 좋지만 2026년에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27년 이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추납 신청은 연초에 하나, 연말에 하나, 그 해의 혜택은 동일합니다. 다만 행정 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월 보험료 수준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성비를 원한다면 낮은 금액으로, 연금액 자체를 키우고 싶다면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되 각자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반드시 부부의 건강, 소득, 재산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미래에 나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편지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그 편지를 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서로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설계를 위해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노후 설계를 위한 경제 나침반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 바로 국민연금이죠. 최근 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특히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지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려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결정의 시기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개혁 전에 서둘러야 할까? 아니면 개혁 후에 하는 것이 나을까? 매달 얼마씩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 오늘 이 모든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 개혁이 예고된 지금, 추후납부는 2025년과 2026년 중 언제가 더 유리할까요? 먼저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의 9%에서 13%까지 8년에 걸쳐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받게 될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43%로 즉시 인상됩니다. 이것을 2025년과 2026년 딱 두 해만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약 5.6% 오르는 반면 소득 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약 3.6% 오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내는 돈의 인상률이 받는 돈의 인상률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개혁 전에 2025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희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2025년에 추납을 하면 낸 보험료 원금을 모두 연금으로 돌려받기까지 약 51개월이 걸리고 투자 대비 수익률, 즉 수익비는 4배에 달합니다. 평생 받는 연금 총액에서 납부액을 뺀 순이익은 약 3,600만 원입니다. 만약 이분이 1년을 기다려 2026년에 추납한다면 어떨까요? 월 보험료가 조금 올라 원금 회수 기간은 52개월로 한 달 늘어나고 수익비도 3배로 소폭 감소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평생 받는 순이익은 3,709만 원으로 오히려 100만 원가량 더 많아집니다. 이번엔 소득 상한액에 가까운 617만 원의 소득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추납하면 원금 회수까지 139개월, 수익비는 6배, 순이익은 약 3,968만 원입니다. 2026년에 추납하면 원금 회수까지 141개월, 수익비는 17배로 조금 불리해지지만 순이익은 3,982만 원으로 역시 소폭 증가합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원금 회수 기간이나 투자 효율성, 즉 가성비 측면에서는 2025년에 추납하는 것이
아주 미세하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후에 실제로 손에 쥐게 될 연금의 총액, 즉 절대 이익 측면에서는 2026년에 하는 것이 아주 약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납부액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주는 재평가율이나 개인의 임금 상승률 같은 변수들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2025년 안에 추납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최선의 선택이지만 혹시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2026년에 하더라도 큰 손해는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2027년 이후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료율 인상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는 결정을 마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시기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추후 납부를 할 때 월 보험료는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얼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노후를 책임진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소득이 높은 분은 그보다 낮은 수익률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이 원리를 추납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최소 금액인 월 9만 원으로 추납을 신청한다면 가성비는 최고가 됩니다. 원금 회수 기간은 51개월로 가장 짧고 수익비는 무려 4배에 달합니다.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셈이죠. 반대로 소득 상한액에 맞춰 월 55만 원 이상으로 추납을 신청한다면 어떨까요? 원금 회수 기간은 139개월로 길어지고 수익비도 6배로 낮아집니다. 가성비만 보면 분명 불리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절대 이익이라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평균 수명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월 9만 원을 낸 사람이나 55만 원을 낸 사람이나 총 납부액을 제외하고 공짜로 받는 연금, 즉 순이익은 약 3천만 원 후반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월 보험료를 높게 설정할수록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 연금액의 복리로 반영되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절대적인 연금 수령액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가성비를 중시하고 다른 투자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최소 금액으로 추납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고 복잡한 투자보다는 국가가 보장하는 평생 연금액 자체를 키우고 싶다면 가능한 한 최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고수익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크고 안정적인 우량주에 투자할 것인가의 선택과 같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바로 부부 단위의 설계입니다. 나의 연금액이 배우자의 건강 상태나 유족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부의 총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건강보험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은퇴 설계는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납 시기는 2025년이 가장 좋지만 2026년에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27년 이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추납 신청은 연초에 하나, 연말에 하나, 그 해의 혜택은 동일합니다. 다만 행정 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월 보험료 수준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성비를 원한다면 낮은 금액으로, 연금액 자체를 키우고 싶다면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되 각자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반드시 부부의 건강, 소득, 재산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미래에나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편지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그 편지를 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서로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설계를 위해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노후 설계를 위한 경제 나침반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 바로 국민연금이죠. 최근 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특히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지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려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결정의 시기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개혁 전에 서둘러야 할까? 아니면 개혁 후에 하는 것이 나을까? 매달 얼마씩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 오늘 이 모든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 개혁이 예고된 지금, 추후납부는 2025년과 2026년 중 언제가 더 유리할까요? 먼저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의 9%에서 13%까지 8년에 걸쳐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받게 될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43%로 즉시 인상됩니다. 이것을 2025년과 2026년 딱 두 해만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약 5.6% 오르는 반면 소득 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약 3.6% 오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내는 돈의 인상률이 받는 돈의 인상률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개혁 전에 2025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희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2025년에 추납을 하면 낸 보험료 원금을 모두 연금으로 돌려받기까지 약 51개월이 걸리고 투자 대비 수익률, 즉 수익비는 4배에 달합니다. 평생 받는 연금 총액에서 납부액을 뺀 순이익은 약 3,600만 원입니다. 만약 이분이 1년을 기다려 2026년에 추납한다면 어떨까요? 월 보험료가 조금 올라 원금 회수 기간은 52개월로 한 달 늘어나고 수익비도 3배로 소폭 감소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평생 받는 순이익은 3,709만 원으로 오히려 100만 원가량 더 많아집니다. 이번엔 소득 상한액에 가까운 617만 원의 소득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추납하면 원금 회수까지 139개월, 수익비는 6배, 순이익은 약 3,968만 원입니다. 2026년에 추납하면 원금 회수까지 141개월, 수익비는
57배로 조금 불리해지지만 순이익은 3,982만 원으로 역시 소폭 증가합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원금 회수 기간이나 투자 효율성, 즉 가성비 측면에서는 2025년에 추납하는 것이 아주 미세하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후에 실제로 손에 쥐게 될 연금의 총액, 즉 절대 이익 측면에서는 2026년에 하는 것이 아주 약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납부액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주는 재평가율이나 개인의 임금 상승률 같은 변수들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2025년 안에 추납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최선의 선택이지만 혹시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2026년에 하더라도 큰 손해는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2027년 이후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료율 인상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는 결정을 마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시기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추후 납부를 할 때 월 보험료는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얼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노후를 책임진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소득이 높은 분은 그보다 낮은 수익률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이 원리를 추납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최소 금액인 월 9만 원으로 추납을 신청한다면 가성비는 최고가 됩니다. 원금 회수 기간은 51개월로 가장 짧고 수익비는 무려 4배에 달합니다.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셈이죠. 반대로 소득 상한액에 맞춰 월 55만 원 이상으로 추납을 신청한다면 어떨까요? 원금 회수 기간은 139개월로 길어지고 수익비도 6배로 낮아집니다. 가성비만 보면 분명 불리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절대 이익이라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평균 수명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월 9만 원을 낸 사람이나 55만 원을 낸 사람이나 총 납부액을 제외하고 공짜로 받는 연금, 즉 순이익은 약 3천만 원 후반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월 보험료를 높게 설정할수록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 연금액의 복리로 반영되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절대적인 연금 수령액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가성비를 중시하고 다른 투자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최소 금액으로 추납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고 복잡한 투자보다는 국가가 보장하는 평생 연금액 자체를 키우고 싶다면 가능한 한 최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고수익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크고 안정적인 우량주에 투자할 것인가의 선택과 같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바로 부부 단위의 설계입니다. 나의 연금액이 배우자의 건강 상태나 유족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부의 총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건강보험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은퇴 설계는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납 시기는 2025년이 가장 좋지만 2026년에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27년 이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추납 신청은 연초에 하나, 연말에 하나, 그 해의 혜택은 동일합니다. 다만 행정 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월 보험료 수준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성비를 원한다면 낮은 금액으로, 연금액 자체를 키우고 싶다면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되 각자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반드시 부부의 건강, 소득, 재산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미래에나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편지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그 편지를 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서로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설계를 위해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노후 설계를 위한 경제 나침반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 바로 국민연금이죠. 최근 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특히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지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려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결정의 시기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개혁 전에 서둘러야 할까? 아니면 개혁 후에 하는 것이 나을까? 매달 얼마씩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 오늘 이 모든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 개혁이 예고된 지금, 추후납부는 2025년과 2026년 중 언제가 더 유리할까요? 먼저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의 9%에서 13%까지 8년에 걸쳐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받게 될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43%로 즉시 인상됩니다. 이것을 2025년과 2026년 딱 두 해만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약 5.6% 오르는 반면 소득 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약 3.6% 오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내는 돈의 인상률이 받는 돈의 인상률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개혁 전에 2025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희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2025년에 추납을 하면 낸 보험료 원금을 모두 연금으로 돌려받기까지 약 51개월이 걸리고 투자 대비 수익률, 즉 수익비는 4배에 달합니다. 평생 받는 연금 총액에서 납부액을 뺀 순이익은 약 3,600만 원입니다. 만약 이분이 1년을 기다려 2026년에 추납한다면 어떨까요? 월 보험료가 조금 올라 원금 회수 기간은 52개월로 한 달 늘어나고 수익비도 3배로 소폭 감소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평생 받는 순이익은 3,709만 원으로 오히려 100만 원가량 더 많아집니다. 이번엔 소득 상한액에 가까운 617만 원의 소득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추납하면 원금 회수까지 139개월,
수익비는 1. 6배, 순이익은 약 3,968만 원입니다. 2026년에 추납하면 원금 회수까지 141개월, 수익비는 1. 57배로 조금 불리해지지만 순이익은 3,982만 원으로 역시 소폭 증가합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원금 회수 기간이나 투자 효율성, 즉 가성비 측면에서는 2025년에 추납하는 것이 아주 미세하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후에 실제로 손에 쥐게 될 연금의 총액, 즉 절대 이익 측면에서는 2026년에 하는 것이 아주 약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납부액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주는 재평가율이나 개인의 임금 상승률 같은 변수들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2025년 안에 추납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최선의 선택이지만 혹시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2026년에 하더라도 큰 손해는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2027년 이후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료율 인상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는 결정을 마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시기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추후 납부를 할 때 월 보험료는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얼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노후를 책임진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소득이 높은 분은 그보다 낮은 수익률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이 원리를 추납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최소 금액인 월 9만 원으로 추납을 신청한다면 가성비는 최고가 됩니다. 원금 회수 기간은 51개월로 가장 짧고 수익비는 무려 4배에 달합니다.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셈이죠. 반대로 소득 상한액에 맞춰 월 55만 원 이상으로 추납을 신청한다면 어떨까요? 원금 회수 기간은 139개월로 길어지고 수익비도 6배로 낮아집니다. 가성비만 보면 분명 불리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절대 이익이라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평균 수명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월 9만 원을 낸 사람이나 55만 원을 낸 사람이나 총 납부액을 제외하고 공짜로 받는 연금, 즉 순이익은 약 3천만 원 후반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월 보험료를 높게 설정할수록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 연금액의 복리로 반영되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절대적인 연금 수령액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가성비를 중시하고 다른 투자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최소 금액으로 추납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고 복잡한 투자보다는 국가가 보장하는 평생 연금액 자체를 키우고 싶다면 가능한 한 최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고수익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크고 안정적인 우량주에 투자할 것인가의 선택과 같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바로 부부 단위의 설계입니다. 나의 연금액이 배우자의 건강 상태나 유족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부의 총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건강보험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은퇴 설계는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납 시기는 2025년이 가장 좋지만 2026년에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